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사전 투표율이 30%를 넘어서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투표소를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김종수 기자, 많은 분들이 투표에 나서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수 한려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문수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전남에선 이곳을 포함해 모두 873곳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여수가 31.4, 순천이 33.63, 광역이 34.35% 등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34.04%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 선거인은 모두 157만 1000여 명으로 지난 사전투표를 통해 53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 투표 열기도 뜨거워지면서 최종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투표율도 오를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높은 사전투표율을 반영해 최종 투표율도 지난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80%를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투표소 확인과 함께 신분증 지참을 당부했습니다. 또 투표소 인근 100m 이내에선 후보자 선거운동과 투표 동료 활동이 금지되며 무효표 발생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의 신중한 기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8시 투표가 마무리되면 여수 흥구체육관과 순천 팔마체육관 등 전남 지역 22곳의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가 진행됩니다. 특히 투표 시간 연장과 개수기 집계 강화 등으로 개표 속도는 20대 총선 때보다 느리겠지만 당선인 윤곽은 밤 11시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한려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문수동 제3투표소에서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장애인 유권자들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광양과 곡성에서 무료 콜택시가 운영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투표 당일인 오늘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 전화 1899-1110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과 5일에도 무료 콜택시를 통해 모두 63명의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수건인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채 이번에도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디어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 그동안 각 후보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광양망권의 경우 대부분의 후보들이 산업과 관광 분야에 집중했고 지역의 오랜 아픔이라 할 수 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순 사건 유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채택해 진실 규명 등을 요구했지만 각 정당들이 내놓은 선거 공보 공약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 유족중앙회에서 각 대선 캠프에 말하자면 공약으로 채택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답변을 아직 못 들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기본법 등의 특별법이 공약되고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과 맥을 같지 않은 여순 사건 특별법은 계속 폐기돼 오다 지난달 국회에 다시 발의돼 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동부권 피해 지역 6곳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여수에서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당선될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관심이 지역의 아픔까지 어루만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19대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위법행위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까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나 왜곡 보도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고발 3건과 과태료 4건, 경고 23건 등 모두 5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적발 사례 가운데 공표나 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불법 여론조사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이 될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이겠지만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점들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야권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막판까지 경쟁했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을지가 관심입니다. 공표가 금지되기 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문 후보가 우세했다는 결과가 많았지만 이른바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에 민심의 흐름이 바뀌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샤이 안철수층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호남의 표심과 국민의 최종 선택이 같았던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달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이 더 많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의 표심과 수도권의 표심이 비슷하게 나타날지, 또 호남 득표율 1위와 영남의 1위가 같을지 다를지도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지역 대결과 이념 대결 구도가 완화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의 불모지라는 광주 전남에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얼마나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또 두 자릿수 득표율을 노리고 있는 심상정 후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광주와 전남의 최종 투표율이 90% 안팎까지 오를지도 지켜볼 만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난 3일부터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여수와 순천 지역 방문객이 1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오동도에 14만 7천 명, 엑스포 해양공원에 13만 5천 명 등 모두 58만 2천 명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순천시도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에 39만 명 등 모두 53만 명이 지역을 방문해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여수와 순천 지역에만 111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지 개발 등으로 도심의 숲이 훼손되거나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목포에서는 끊어진 산맥을 연결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가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백년로. 1990년대 원도심과 하당 신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백년로는 이밤산과 용라산을 연결하는 산맥을 끊으면서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숲이 단절됨으로 해서 거기에 서식하는 동물들에게 안정된 서식지가 제공되지 못하고 또 도시숲이 파괴되고 고립되고 분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도심숲이 택지 개발 등으로 훼손됐는데 최근 생태통로 건설로 잇따라 복원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이밤산과 용라산에 끊어진 산맥을 연결하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길이 100m, 폭 32m 규모의 생태통로가 설치되고 등산객이 다니는 흙길과 동물 통행로가 각각 만들어집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밤산 둘레길과 철도 웰빙 공원 등이 원스톱으로 연결돼 새로운 명품 등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기존의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철도 폐선부지까지 원스톱 녹지축을 이용해서 건강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목포시는 또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을 심어 동식물을 위한 숲을 조성합니다. 이밤산과 용라산 산맥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조성 사업은 올 연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상승하는 하절기를 맞아 오존 경보제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시민들의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광양 지역은 산단이 밀집해 있는 데다 교통량이 많아 오존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4년 3차례에 이어 지난해에는 4차례 오존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중 출입할 수 있는 연간 회원권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5,085명이 연간 회원권을 구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4,541명에 비해 1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의 다양한 볼거리가 늘고 있고 연간 회원 가입 시 요금 혜택도 커 가족 단위 회원 신청자와 기업체 직원들의 단체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3개 항만공사가 최초로 직원 채용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채용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과 울산, 여수, 광양 등 3개 항만공사 통합 채용을 실시합니다. 채용 규모는 신입과 경력직 직원을 합해 17명으로 부산 항만공사가 11명, 울산과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각각 3명을 선발합니다. 해수부는 취업준비생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이번에 항만공사 채용 과정을 통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CCTV 관제센터가 도심 속 야간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은 지난 2일 밤 10시쯤 광양시 광영동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 터리를 시도하던 절도범들을 포착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 검거를 도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광양관제센터는 올해 들어서만 136건의 경찰 신고를 통해 형사범 검거와 교통사고 예방, 주최자 안전 처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의 10%로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기간 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관급공사 건설 현장에서 불법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낙찰받은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건설회사 대표 38살 김모 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법 하도급 계약을 위해 업체들로부터 8,600여만 원을 받은 같은 건설업체 임원 56살 오모 씨 등 2명을 배임증제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관급공사에 쓸 모래가 관리소홀로 부족해지자 직위를 이용해 업체에게 배상하도록 한 순천시 공무원 45살 구모 씨도 직권남용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며 유출된 모래의 출처와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 음주 운항을 한 어선의 선장 2명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 안전선은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낚시어선을 몰던 선장 48살 문모 씨와 지난 6일 오후 고흥 외나로도 해상에서 역시 술을 마시고 5톤급 어선을 몰던 광모 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오면서 남부지방의 경우는 미세먼지가 모두 씻겨 내려간 상태고요. 차츰 서울 등 그 밖에 곳곳에 머물고 있는 황사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 또 경기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남부지방에는 최고 30mm,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대면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영동 지방의 경우는 오늘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비가 오면서 충청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차츰 그 밖의 내륙 지역도 완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5.6도, 대구 15.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광주 17도 안팎에 머무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도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